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투자 전략과 또 유망주 살펴보는 최성민의 바이앤바이.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최성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4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9월 달 시장 환경이 좀 좋아졌고 지수도 오름세를 기록을 했는데 다시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 시장 색깔 어떻게 보세요? 지난 한 달간 네. 이어진 반등 랠리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죠. 네. 이제 숫자상으로는 한 13일 연속 그 코스피 상승을 했다가 사실은 피로감이 좀 있는 것이고 또 기술적인 저항선이 2100선에서 이제 머뭇거리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퍼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사실은 한 11배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11배 이하로 지금 오늘 보면 한 10.76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이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미국에서 단연 눈에 띈 악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조사였는데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 우크라이나 외압과 관련된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 이슈는 적어도 단기간에는 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하원이 이제 민주당이 하원이 다수당이고요. 그다음에 하원 의장인 그 여성 의장인 펠로시 의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절차를 승인했다라는 것인데, 물론 상원으로 가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탄핵이 뭐 통과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네. 시장은 이런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성은 좀 적지만 그래도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경제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은 예감은 주고 있고요. 또 내년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슈를 잘 팔로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도 다시 관계가 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대중국 투자를 완전히 제한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선언을 했는데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주식 중에 이제 알리바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한 5% 네.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중국 주식을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뭐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것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네. 상장 폐지를 해야겠다라는 보도는 사실 뭐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저희 건 뭐 0%에 가깝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미 재무부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상장 폐지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실제 미국의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예, 중국 정부 또한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이러한 중국 자본의 미국 이탈은 미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거기 때문에 쌍방이 큰 피해를 볼 수뿐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법의 근간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있습니까? 네, 네. 1977년도에 발표된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라고요. 뭐 그렇군요. 국제 응급 경제 파워 법안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법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근데 미 연기금의 대중국 투자 차단 뭐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시장에 도움이 되진 않겠죠. 예, 동시에 연기금도 어느 정도 우리 또 살 만큼 샀고, 시장 밸류에이션도 아주 싸지는 않고, 그래서 1, 2주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횡보가 유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나온 이런 규제들이 현실화 가능성은 없을지라도 시장에 좀 불확실성 요소를 던져주는 것만 확실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뉴스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분간 횡보 장세를 좀 염두에 주셨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주목할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종목은 이제는 당분간이라도 네. 짧은 시간만이라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거나 아니면 성장이 예. 확실히 담보돼 있거나 이런 주식을 살 수뿐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미래의 큰 성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주식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국면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은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면 BHE 2019년 9월 27일 날 리포트 나온 거고요. 목표가 네. 25,000원. 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건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세 가지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낮아진 가치 그리고 우량한 현금 흐름이고요. 네. 그다음에 무차익금 구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예. 네. 자,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BH를 꼽아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BH 가격이 18,600원 정도인데 한때는 3만 원까지 좀 육박했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반토막이 난 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뭔가 좀 모멘텀이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사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PCB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 기판이 구부러질 수 있는 플렉시블이라고 그러죠. 그걸 네. 만들 수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가장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품은 딱딱한 곳은 딱딱하고 구부러질 수 있는 곳은 구부러질 수 있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리지드 FCB를 만드는 곳입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화면에 보시듯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거군요. 리지드라는 것은 네. 딱딱하다는 얘기고요. 네. 저 앞에 F라는 것은 이제 플렉시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단하고 잘 구부러지는 기판이다. 네. 그러니까 뭐 기능이 두 개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칩 부위는 이렇게 좀 딱딱하게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굴곡 부위는 꺾어질 수 있게 만들어서 말이 그렇지만 좀 뭐 딱딱하지만 또 구부러질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기판이라는 제품의 명입니다. 예전에 네.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기판과는 천지 차이죠. 이미 이제 BH가 소위 단단하기도 하고 구부러질 수도 있는 이 리지드 FCB를 잘 만든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뭐 제가 이제 드렸다시피 2017년 최고점 3만 원을 찍고 지금 뭐 40% 하락한 상태고요. 동사는 애플에도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합니다. 네. 이제 과거 1년 동안 삼성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이제 핸드폰 부진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사실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삼성에도 납품을 하고 애플에도 납품을 한다면 납품처를 봐서라도 좀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회사의 성장 동력은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네. 독창적인 터치 스크린 기술인 Y-옥타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Y-옥타 그러면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핸드폰 터치 스크린에서 그 필름을 없애서 터치 기능을 일체형으로 올레드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필름을 없앤다는 것은 원가가 절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체형으로 만든다는 것은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1, 2년 안에 애플의 모든 휴대폰도 올레드 스크린을 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발간한 이 라이팅 애널리스트는 신모델 애플에서 신모델 올레드 채용을 비중을 이제 내년에는 75에서 100% 거의 다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RF PCB가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 PCB보다 한 2배에서 6배까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실적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렇군요. 이런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현금 흐름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연말입니다 벌써. 예, 그래가지고 이제 10월인데 사실은 그 PCB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의 회사들이 구조조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2013년에는 28개가 있었습니다, 무려. 네. 근데 이제 한 8개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라이팅 애널리스트의 현금 흐름을 한번 보면 19년에는 2,200억 정도 네.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1,566억으로 상당히 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순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는데요. 순부채 비율은 19년도에 올해 7.5%, 내년으로 가면 사실은 순현금 구조가 됩니다. 마이너스 17%. 그래서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성장 동력도 있고 네. 그다음에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은 이 상태에서 저는 뭐 상당히 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의 최성민의 바이앤바이 종목은 BH였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에다가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텀과 시의성 평가 한번 해주시죠. 네, 시성은 뭐 사실은 와이옥타에 대응한 네. 유일한 업체고 애플과 삼성의 안정적인 고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성은 4.5, 그다음에 모멘텀도 4.5 해서 평균 4.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BH에 대해서 종목 한번 탐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